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경매 물건은 김해에서 보기 드문 규모의 호텔 부지입니다. 특히 골프장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관광 수요와 주말 숙박 수요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곳인데요. 감정가는 무려 39억 4천만 원. 하지만 현재 3차 최저 입찰가가 25억 2,500만 원, 거의 64%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호텔이 이 가격이라면 과연 실속 있는 투자일까요? 제가 현장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로를 따라 내려오면 숲을 사이로 하얀 건물이 슬며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겉보기에는 조용하고 은은한 분위기를 가진 곳지만 골프장, 카페, 음식점과 인접해 있고 주말이면 차량이 꽉 찰 정도로 유동도 꽤 있는 지역입니다. 도로 진입로는 약간 좁고 앞을 가리는 나무가 많아서 외부에서는 호텔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조경 정리만 잘해도 전면 노출과 브랜드 이미지 개선이 가능합니다. 조용한 숲길 속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호텔 한동, 이 느낌을 제대로 살린다면 프라이빗 콘셉트의 리뉴얼도 충분히 가능해 보였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다루려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이 호텔 싸게 낙찰받으면 정말 돈이 될까? 권리 관계는 어떤지, 인수해야 할 위험은 없는지, 운영 시 숙박 수익과 패키지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 실제 수익 시뮬레이션까지 차근차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히 싸다는 관점이 아니라 리스크와 수익 구조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눈을 얻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기본 정보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기본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경매 물건의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5772, 경남 김해시 생린면 나절리 88-1번지에 위치한 숙박시설, 즉 호텔 건물 전체가 경매로 나온 물건입니다. 토지 면적은 2582제곱미터, 약 781평, 건물 면적은 1294제곱미터, 약 391평 규모로 상당히 넓은 부지와 건물을 함께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단순 펜션이나 개인 숙박업이 아니라 운영 가능성이 높은 상업용 호텔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감정가는 39억 4,584만 6,920원. 하지만 현재 3차 최저 입찰가는 25억 2,534만 1,000원, 감정가 대비 약 64%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미 두 차례 유찰되었고 3차 매각기일은 2025년 12월 22일 오전 10시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채권자는 주 채무자는 박으로 명시되어 있고 소유자는 윤외 2명, 즉 공유자 형태의 물건입니다. 또한 대지권과 건물이 함께 일괄 매각되는 구조라 토지와 건물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 없이 그대로 운영 또는 리모델링이 가능한 형태라 보시면 됩니다. 보증금은 최소 10%, 입찰에 참여하신다면 약 2억 5,300만 원 수준의 입찰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이제 현장의 구조와 주변 환경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로 지어진 지상 5층 규모의 숙박시설입니다. 연면적은 약 392평 1294이, 건폐율 35.29%, 용적률 90.84%이며 토지 면적은 약 781평 2582이로 상당히 넓은 부지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은 1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즉 식당 카페 등 일반 음식점 운영이 가능한 구조이며 2층 5층은 숙박시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층별 면적을 살펴보면 1층 136평, 2층 86평, 3층 86평, 4층 68평, 5층 14평으로 구성되어 있고 1층이 가장 넓어 로비, 카페, 조식룸, 레스토랑 또는 웨딩홀 컨벤션 소규모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물은 외관이 비교적 최근 리뉴얼된 형태이며 전면은 유리 패널과 화이트 톤으로 마감돼 시각적으로 깔끔합니다. 단, 일부 노후 부위 및 잔디 조경 정비는 필요해 보이고 실내 컨디션은 실제 방문 시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주변 환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호텔 정면을 바라보면 바로 앞에 SK 주유소가 있어 차량 동선이 명확하며 진입로가 좁아 보일 수 있지만 바로 옆 공장 근린 생활 시설들이 있어 생각보다 차량 접근성은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호텔 왼편은 숲이 둘러싸고 있어 조용하고 프라이빗한 느낌을 주며 바로 맞은편에는 가야시시 골프 코스가 펼쳐져 있어 레저 수요 골프 투어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입지적 이점이 존재합니다. 위성지도에서 보시면 호텔은 산자락에 위치해 있으며 골프장 캠핑장 펜션 식당 카페가 집적된 레저벨트 중심부에 속합니다.
주말 차량 흐름이 많은 지역이고 근처 숙박업체와 카페 주차장 상황만 봐도 유동인구가 확실히 존재하는 곳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옆 관광식당 다얌, 골프장 가야CC, 그리고 카페 거리 등 연계 가능한 상권이 형성돼 있어 호텔 운영 또는 리모델링 시 골프 패키지, 조식 포함 패키지, 웨딩 연회장 패키지, 기업 연수형 운영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도로 진입 및 가시성 부분도 보겠습니다. 현장 사진을 보면 도로에서는 건물이 수목에 가려 완전히 드러나지 않지만 조경 정비 및 사인물 간판 업그레이드만으로 노출도는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주변이 한적해 소음은 적고 숙박 목적 고객들에게는 장점이 될 수 있으며 브랜드 컨셉에 따라 힐링 호텔, 골프텔, 프라이빗 호텔 방향으로도 리뉴얼이 가능합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넓은 대지, 골프장 인접, 시금업 가능 구조, 층별 숙박시설 완비. 이 네 가지 포인트가 가장 큰 장점이며 주차 공간 확보 및 주변 상권과의 연계, 리뉴얼 전략에 따라 수익화 가능성이 열려있는 호텔로 판단됩니다. 그럼 이어서 권리관계와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면 이 건물의 소유자는 윤준영 외 2명, 즉 공유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는 여러 근저당과 가압류, 압류가 설정되어 있지만 권리의 선후 관계를 따져보면 핵심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바로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이 물건의 말소기준 권리는 2021년 3월 5일 설정된 부산은행 근저당 33억 9,460만 원입니다. 즉, 이 날짜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 가압류, 압류 등은 경매 낙찰과 동시에 전부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뒷순위로 들어온 육정익 근저당 1억 2천, 부산은행 추가 근저당 1억 1천,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1억 9천, 그리고 울산광역시울주군 부산시 기장군의 압류까지 모두 말소 대상이며 낙찰자가 떠안는 것 없습니다. 즉, 이 호텔은 인수해야 할 권리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제 임차인 현황을 보겠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기준, 이 건물에는 확정일자 전 입영업장 임차인 표기가 없습니다. 즉, 배당 요구한 임차인도 없고 대항력 있는 세입자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운영 중인 숙소가 아니기 때문에 낙찰자가 명도 부담 없이 바로 사용하거나 리모델링 진행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다만 현장 방문 시 확인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혹시 남아있는 실사용자, 무단점유, 창고 용도, 사용 흔적 등이 있다면 그 경우엔 협의 명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입찰 전 일에는 반드시 실사 또는 방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을 정리하면 이 호텔은 권리 인수 위험 없고 임차인 없으며 명도 리스크 낮은 안전 등기 구조입니다. 바로 운영 리모델링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라 보시면 됩니다. 다만 낙찰 후 농취증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물건의 핵심인 투자 포인트와 수익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규모가 크고 금액이 높아서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디테일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물건입니다. 먼저 입지를 보겠습니다. 이 호텔은 경남 김해시 생림면 나절리, 즉 김해 외곽 관광권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에 생림 오토캠핑장, 낙동강 관광벨트, 레저 수요, 그리고 주말마다 외지 방문객이 꾸준히 유입되는 지역입니다. 도심 한가운데 상권형 호텔은 아니지만 주말형 숙박 수요 단체 행사 MT 수요가 있는 곳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제 건물 규모만 보더라도 대지 781평, 건물 391평, 웬만한 중형 호텔보다 큰 사이즈입니다. 만약 이 호텔을 리모델링해 레저형, 워크샵형, 가족 펜션형, 단체 MT형 숙박시설로 운영한다면 충분히 연수익 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호텔의 진짜 가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일반적인 모텔이 아닙니다. 유동인구에 의존하는 회전형 숙소가 아니라 프라이빗하고 조용한 고급형 고객층을 대상으로 한 프리미엄 힐링 숙박시설에 더 가까운 형태입니다. 대지 781평, 건물 391평. 겉으로 보기엔 규모가 크지만 객실 수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장점입니다. 객실 수가 적다는 건 객실당 단가를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이고 투숙객 밀집 없이 프라이빗 독립형 운영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호텔의 위치는 경남 김해 생림면. 복잡한 도심이 아닌 쉼을 목적으로 온 사람이 진짜 머물고 싶은 환경입니다. 근처엔 낙동강뷰, 생림 자연휴양자원, 오토캠핑장, 드라이브 코스. 평일보다 주말과 휴일에 선택해서 방문하는 힐링 여행 수요가 꾸준히 존재합니다. 이곳의 운영 방향은 분명합니다.
객실 회전율로 돈을 버는 숙박업이 아니라 하룻밤 가격을 가치 있게 만들고 고객이 경험에 돈을 지불하는 형태. 예를 들면 이런 운영이 가능합니다. 프리미엄 프라이빗 스위트룸. 1박 30만 80만 원대 설정 가능 시즌 옵션에 따라 상향. 노천 탕풀 빌라 스파형 객실 테마 구성. 연인 부부 기념일 패키지. 미식 와인 바베큐 코스 결합 상품. 조용한 힐링 휴식자기만의 시간 중심의 콘텐츠 제공. 객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운영 방향이 맞으면 매출보다 객실 가치가 먼저 올라갑니다. 즉 손님을 많이 받지 않아도 하루 36실만 채워도 성과가 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순 매출 카운팅이 아닌 고급 숙박업의 핵심은 브랜딩과 스토리입니다. 시끄럽지 않은 호텔. 사람과 사람의 대면이 적은 공간. 나만 쉬는 곳. 김해 외곽의 프라이빗 힐링 스테이. 이 포지션을 확립하면 광고비를 쓰지 않아도 SNS, 후기, 감성 기반으로 고객이 스스로 찾아오는 구조가 됩니다. 여기에 가격 메리트가 있습니다. 감정가 39억 4,584만 원. 하지만 3차 최저 입찰가는 25억 2,534만 원. 감정가 대비 64% 수준입니다. 고급형 숙박은 공실률보다 객단가가 매출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입가를 낮추는 순간 수익 모델의 안전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즉, 이 호텔은 싸게 사서 많이 돌리는 숙소가 아니라 품질과 공간을 팔아서 객단가로 돈을 버는 타입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물건의 핵심 가치는 세 가지입니다. 객실 수가 적어도 객단가 중심 운영이 가능한 프리미엄 구조. 자연한적함 휴식 수요가 존재하는 힐링 권역 입지. 감정가 대비 64% 수준, 낮은 매입가가 수익률의 핵심. 따라서 이 호텔은 일반적인 모텔 투자 접근 방식이 아닌 고급 프라이빗 숙박 브랜드로 재탄생시킬 때 수익화가 가장 극대화되는 물건이라고 판단됩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인 금융 흐름, 즉 이 호텔을 낙찰받았을 때 실제로 얼마의 돈이 들어가고 대출은 얼마나 나오며 월마다 부담해야 하는 금융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3차 최저 입찰가 기준으로 낙찰에 성공한다는 가정, 그리고 은행 대출 70% 적용, 이자율 4%, 내 자본에 대한 기회비용 역시 4%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호텔의 3차 최저 입찰가는 25억 2,534만 원입니다. 만약 제가 이 금액으로 낙찰을 받는다면 은행에서는 전체 금액의 70%인 약 17억 6,773만 원을 대출로 받을 수 있고, 그렇다면 제가 직접 넣어야 하는 금액은 30%인 약 7억 5,761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찰가만 준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존재합니다. 숙박시설 취득 시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4.6%, 이 금액을 적용하면 약 1억 1,617만 원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법무사 비용 50만 원, 기타 협력비 및 등기 관련 부대 비용을 약 100만 원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산정하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들어가는 총 매입 원가는 약 26억 4,301만 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은행이 지원해주는 대출이 17억 6,773만 원, 나머지 금액인 8억 7,528만 원이 제가 투입해야 하는 실제 투자금입니다. 즉, 이 호텔을 인수하기 위해 제가 주머니에서 꺼내어 넣는 돈은 약 8억 7,500만 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건물 하나를 취득하기 위해 전체 투입되는 금액, 은행 대출과 내 돈 포함한 풀 금액은 약 26억 4,300만 원입니다. 이제 금융 비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선 은행 대출금 17억 6,773만 원에 대한 이자 4%를 적용하면 연이자 약 7,070만 원, 월 기준으로 약 589만 원의 이자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넣은 자기자본 8억 7,528만 원 역시 4%의 기회비용을 동일하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연 기준 약 3,501만 원, 월로 계산하면 약 292만 원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 이 호텔을 취득하는 순간부터 아무런 운영 수익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월 589만 원의 은행이자 292만 원의 자기자본 기회비용 합산하면 매달 약 881만 원을 부담하면서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호텔을 3차 최저 금액으로 낙찰받으면 제 실제 투자금은 약 8억 7,500만 원, 취득세와 부대비용까지 포함한 총 매입 원가는 약 26억 4,300만 원, 그리고 매달 금융비용으로 약 881만 원의 비용이 나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수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박시설은 근린주택이나 다가구 주택과는 완전히 다른 운영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린주택, 다가구 주택은 임대로 끝이 나지만 숙박업소는 여러 가지의 운영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직영입니다. 1층은 식당을 운영하고 나머지는 숙박시설로 운영을 하지만 운영은 자신의 여러 가지 묘를 잘 살려야 합니다. 둘째는 임대입니다. 임대의 조건은 매월 2천만 원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세 보증금으로 2억은 기본적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그럼 보증금 2억에 월세 2천만 원이면 합당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질문에 어떤 생각이신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저의 생각에는 임대료가 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골에 무슨 장사가 되겠어? 보증금 2억에 월세 2천에 누가 들어오겠어?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첫째 CC와 완전 인접해 있다. 그럼 누가 이 시골의 숙박업보에 오겠느냐 하지만 CC 손님들이 많이 찾아올 겁니다. 그 예로 이 숙박업소 길 건너편에 있는 식당은 거의 매일 만원입니다. 둘째로 이 숙박업소의 특징은 일반 숙박업소와는 다른 특별한 곳입니다. 아늑하고 조용하고 프라이빗한 곳입니다. 가족 단위, 연인끼리의 여행 등 특별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루 숙박비도 고가입니다. 그렇다면 임대만 해도 적어도 매월 1,200만 원 이상 벌 수 있는 계산이 됩니다. 만약 직영을 하신다면 임대료에서 2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도 있다고 판단되지만 이것은 운영자의 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은 직영하실 분께서 멤버십에 가입하시고 직접 실전경매연구소에 문의하시면 좋은 길을 찾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방법은 매각입니다. 그럼 이제 정말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매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이 이렇게 3년을 소유하다가 매각하게 된다면 얼마를 벌 수 있는지 정확하게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정상적인 영업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현재의 감정금액으로 매각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핵심 3년 뒤 감정가 수준인 39억 4,584만 원에 매각한다면 과연 제 손에 얼마가 들어오는가를 보겠습니다. 먼저 매각 차익은 13억 1,283만 원. 여기서 개인 기준 3년 보유 시 장기 보유 특별공제 6%, 약 7,876만 원을 공제받고 실제 과세 대상 금액은 약 12억 3,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고가 구간 양도세율 42% 적용, 누진공제 차감 후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약 5억 3천만 원 수준이 됩니다. 정리하면 제가 개인 명의로 이 건물을 사고 3년 뒤 매각한다면 매각 차익 13억 1천만 원 중 세금을 제외하고 약 7억 7천만 원이 제 손에 남습니다. 제가 넣었던 자본이 8억 7천만 원, 3년 뒤 제가 회수하는 현금은 7억 7천만 원, 3년 누적 수익률은 약 88%, 연복리로 환산하면 23% 내외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에는 법인 명의로 매입했을 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숙박시설의 법인 취득세율은 14.4%, 따라서 총 취득원가는 약 28억 9,210만 원, 70% 대출을 받아도 실제 투입해야 하는 자본은 약 11억 2,460만 원입니다. 개인보다 초기 자본이 더 많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매각 시 세금 측면에서는 달라집니다. 똑같이 39억 4,584만 원에 매각할 경우 법인 차익은 10억 5천만 원, 여기에 법인세 약 24.2% 적용, 세금 약 2억 5,500만 원을 제외하면 약 7억 9,800만 원의 현금이 남습니다. 즉 개인은 7억 7천만 원, 법인은 7억 9,800만 원, 금액 자체만 보면 법인이 조금 더 많이 남지만 필요 투자금이 더 크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 즉 ROI는 개인이 더 우수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개인은 88%, 법인은 71%, 사업 확장보다는 자본 효율을 중시한다면 개인 명의가 유리하고 운영 목적 또는 장기 법인 자금 운용이라면 법인이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물건 어떠셨습니까? 최저가 낙찰 3년 보유 매각 시 실수익 약 7억 이상,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 겁먹은 사람은 떠나고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갑니다. 실제 투자 원하시면 투자 상담 가능합니다. 현장 실사, 대출 구조, 매입부터 매각까지 직접 도와드립니다. 영상 아래 연락처 고정 댓글 확인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매물, 수익형 부동산 경매 분석 부동산 투자연금 흐름 노하우 계속 가져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실전 경매 연구소는 여러분들의 자산 불려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더 강한 수익 물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